현대차 그룹이요. 이제 로보틱스를 실험이 아니라 제조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올려놓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에 차세대 이동형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동시에 로봇계 스팟도 국내 완성차 공장 전반으로 더 넓히는 그림이 잡히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로봇을 들여놨다가 아니라요. 공장을 데이터로 굴리고 사람을 보조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셨나요? 업계 얘기를 종합하면요.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랩이 개발한 모베드의 활용 방안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포인트는 두 가지로 압축돼요. 첫째, 공장에 실제로 어떻게 투입할지입니다. 단순히 한두 대 테스트가 아니라 공정 안에서 어떤 역할로 들어가는지요. 물류인지, 점검인지, 안전인지, 포지션이 공개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생산 방식과 확장 계획이에요. 이걸 몇 대나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가 같이 나오면 로보틱스가 상징이 아니라 캐파와 운영의 문제로 바뀌거든요. 모베드는요, 한마디로 다목적 이동형 로봇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핵심 특징은요, 4개 바퀴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구동 시스템을 갖춰서 지면이 울퉁불퉁해도 수평을 유지하는 쪽에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죠. 그리고 위쪽에 뭘 올리느냐에 따라 역할이 바뀝니다. 상자나 물품을 싣으면 물류 배송 로봇이 되고요. 카메라와 센서를 붙이면 보안 순찰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공장에서는 완성형 로봇 하나를 도입하는 것보다 플랫폼을 깔아놓고 모듈을 갈아 끼우는 방식이 훨씬 빠르게 확장됩니다. 같은 바닥, 같은 동선, 같은 운영체계 위에서 임무만 바꿔가며 투입할 수 있으면요. 현장 입장에서는 도입 난이도가 확 낮아지거든요. 이 접근이 꽤 현실적이죠. 모베드가 확장 플랫폼이라면요. 스팟은 이미 현장 투입형으로 자리 잡는 흐름입니다. 현대차 그룹은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뒤 2021년에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에 스팟을 처음 배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은요. 기아 화성 광주 공장, 현대차 울산 공장으로 순차 도입했고요. 이번에는 현대차 아산 전주 공장에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일부 라인 데모가 아니라 공장 단위로 스팟을 넓히는 그림이죠. 스팟의 장점은 명확해요. 계단이나 험지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자율 순찰도 가능하니까요. 산업 현장의 안전 점검과 데이터 수집에 특화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기 위험한 구간, 사람이 매일 반복하기 부담스러운 구간, 바로 그 틈을 로봇이 메우는 방식이에요. 해외에서도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HMG RCS,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 MA 같은 스마트 팩토리 현장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는 흐름이 붙고요. 이렇게 되면요, 스팟은 보여주기용 데모가 아니라 공장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들어가는 단계로 읽힙니다. 안전점검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운영 루틴이 되고 운영 루틴이 표준이 되는 흐름이죠. 로보틱스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 대체만 떠올리는데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이 강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사람의 몸 부담을 줄여서 부상과 피로를 낮추는 쪽이 먼저거든요. 결국 생산성이라는 게요. 기계가 빨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덜 다치고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니까요. 현대차 그룹의 엑스블 숄더가 그런 사례입니다. 상완부 근력을 보조해서 반복 작업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고요. 울산 공장, 기아 광명, 화성 광주 등 주요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현장 적용이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멋진 로봇이라기보다요, 현장에선 훨씬 직접적인 체감으로 들어오는 장비죠. 이런 로봇은요, 효율도 효율이지만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이 같이 붙어서 현장 확산 속도가 빨라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안전은요, 투자 결제가 빨라지는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투자로 잡아둔 125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로보틱스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도 나오죠. 시장에선 이걸 단순 투자 계획이 아니라 공장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향성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크게 보는 축은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입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요, 아틀라스를 2028년에 HMG MA의 부품 분류 공정에 투입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한 줄이에요. 로봇이 공장에서 돌아가야 한다. 연구실에서 걷는 게 아니라 공정에서 반복 작업과 분류, 이동을 맡는 단계로 가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기술 과시가 아니라 현장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같은 시기에요. 한국 AI 로봇산업협회도 정기총회와 이취임식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행사에는 산업부 관계자, 로봇 관련 기관장들,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고요. 제11대 김진호 회장이 이임하고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오준호 회장이 취임했다는 흐름입니다. 축사에서는요, 휴머노이드와 AI 로봇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졌고, 로봇이 단순 제조 도구를 넘어 국가 성장 엔진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즉, 현장 수요뿐 아니라 정책, 산업 구조도 로봇 쪽으로 재정렬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요, 현장 도입, 그러니까 수요와 산업 정책, 그러니까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속도를 내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수요가 먼저 깔리면 공급망과 생태계는 따라붙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첫째, 현대차 그룹은 모베드로 플랫폼을 깔고 공장에 확장하려 합니다. 둘째, 스팟은 이미 안전점검과 데이터 수집에서 표준 도구로 확산 중입니다. 셋째, 엑스블 숄더 같은 착용 로봇은 현장 적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언급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아틀라스까지 포함해서 휴머노이드의 공장 투입이라는 큰 그림을 노리고요. 다섯째, 국내 로봇 산업 쪽도 조직과 정책이 산업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예요. 로봇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꽂아서 성과를 뽑아내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 다음 주 모베드 활용 방안이 공개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으로 바뀔 겁니다. 어느 공정에 들어가고 어떤 모듈을 달고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까지 윤곽이 나오면요.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전략은 상징이 아니라 실행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까지의 내용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장 중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실 수 있어요. 제 영상의 취지는 어려운 주식 용어들을 섞어가며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희망을 심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시각을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주식 공부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다고 쉽다고 볼 수도 없죠. 공부를 해서만 되는 주식 시장이었다면 내년에 초등학교 보낼 제 하나뿐인 아들은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주식 공부만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원인이 무엇일까요? 공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정보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경험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매수 선택은 과감했고
잘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도, 내가 공포에 겁에 질려 매도를 하기 원하던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 세력의 압력을 못 견뎌 손절을 해버린 순간에 기다렸단 듯 입을 벌리고 아주 맛있게 물량을 끌어모아 고점에 소화를 당한 겁니다. 혹은 이 기관 세력들이 물량을 고점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고점에 물량을 받아버린 걸 수 있지요. 개인들은 진입한 종목의 뉴스를 알아보고 게시판의 민심도 확인하고 차트에 박자를 맞추다가 서서히 감정이 생겨 종목과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종목을 숫자, 데이터로만 보는 기관 세력과 박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지난 9년간의 트레이딩의 결과입니다. 저라고 역대 하락장이라 손꼽는 코로나 하락장, 뱅크런 하락장, 다 수익 잘 보았을까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던 변동성 큰 시장에서 손실도 많이 보았지만 시장이 위태로우니 탈출할 길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고 또렷하게 보았던 길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 않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을 단 하나의 무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기업 분석해라. 재무 분석하는 방법. 시황 정리해라. 시황 찾아보는 사이트. 거시경제를 봐라. 그러다 보면 분석법 설명은 너무 좋은데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려니 너무 어렵다라는 게 솔직한 구독자님들의 심정이잖아요. 직장 다니고 애 키우기도 바쁜데 직접 차트 줄긋낼 여유가 있을까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맞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이전과 달라요. 제 주변에서도 고전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없는 만큼 AI 데이터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감정을 뺀 데이터에만 충실하게 내 투자 현황을 바라봐주는 비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목에 큰 자금이 들어온 상태인지 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빠지고 지금은 빈털터리인지 종목명만 입력하고 AI가 분석해둔 지표값을 이해만 하면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데이터의 밑줄가, 지금 트렌드에 맞고 틀리고가 결과로 직결에 밑줄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닌 시장 전반의 유동현금도 보고 있으면서 손실률이 원금의 5%를 넘긴 적이 없고 빠른 대응을 계산적으로 할 수 있던 무기입니다. 이게 지난 제 데이터의 결정체이고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종목명만 입력하면 되는 거라 시간이 없어 투자 분석이 힘드셨던 분들도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주식 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아직까지 이러한 나침반도 없이 감으로 방향을 잡아 투자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기관 세력에 당하지 않게 그 속임수까지 걸러내주는 AI를 기반으로 더 이상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게 제가 드리는 안경을 쓰시면 됩니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던 시대에서 단어만 물어보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임라인으로 정리까지 해주는 시대. 단어에서 시작되어 창작물로 이어지는 생산적인 시대. 나라는 자신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시대. AI가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 시대인 만큼 투자 역시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이런 도움을 드리는 것에 저는 멤버십 가입료도 유료 리딩 같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를 꼭 주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로 이 채널이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었으니 제가 이런 수익을 보는 방법, 무기를 숨겨두지 않고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AI 보조지표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만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문자를 방법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칭을 가담한 업체인지 한 분씩 꼼꼼히 구별할 거예요. 그리고 문자만 주시면 자료 못 받습니다.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면 댓글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연락 주신 번호 뒤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전달 완리라고 남겨드릴 거예요. 문자 주시고 댓글 적어주시면 신청은 끝이라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무작정 버틴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우리도 무기를 바꿔야 합니다.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은 멈추고 원금 회복을 넘어 기계처럼 수익을 내는 진짜 투자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거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으니 이 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